자, 우리는 이론 배치법 또는 이원 배치법에 의해서 실험이 된 그런 자료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결국은 어떤 인자 A라는 인자가 반응 변수의 값들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몇 가지 요인 또는 인자들이 어떤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반응 값들의 총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변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측값하고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변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변동이다 그러면 관측된 변동,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총 변동을 우리가 평균 내것을 써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분산을 계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총 변동은 제곱을 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총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총 변동이라는 놈은 각 인자의 효과로 나타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고, 우연 또는 또 다른 어떤 그 외부 변수의 영향 등등으로 인한 오차로 인한 변동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쪼개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변동이라는 것은 인자에 의한 변동과 오차 변동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겠다, 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자에 의한 변동이 오차 변동에 비해서 아주 크다면 그 인자에 의한 변동이 이 인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그러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인자에 의한 변동이 오차 변동보다도 더 작다면 그것은 인자에 의한 변동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총 제곱합 반응값이 이 총 변동이 뭔 말이죠? 반응값의 총 변동을 우리가 총 제곱합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편차의 제곱합이다. 편차의 제곱합이라는 건 뭐예요? 편차라는 것은 관측값들의 평균을 뺀 게 편차죠. 편차라는 것은 관측치에서 빼기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이것을 제곱해 가지고 자유도로 나눈 것이 바로 표본 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들의 제곱합이죠. 이걸 제곱하고 모든 관측지에 다 더한 게 그것이 총 제곱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tal sum of square, 그래서 SST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SST. 그러면 이 SST라는 것은 요인 또는 인자별, 요인은 인자라는 말로도 쓴다고 그랬죠. 오차 인자별 요인별 제곱합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할 수 없는 우연 변동면 오차 제곱합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합으로 쪼개진다. 실제로 이거는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크로스텀은 0이 돼서 제거가 돼버리고 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A와 B 두 가지라고 한다면 총 제곱합, 총 변동은 인자 A에 의한 제곱합, 인자 B에 의한 제곱합, 그 다음에 인자 A와 B 교작용에 의한 제곱합,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분산 분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자료를 분석할 때 물론 이거 계산하는 방법들은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겠어요. 계산하려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 통계 패키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다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인자일 때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돼. 제곱합이 쪼개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인자 A의 수준을 스몰 a게, 인자 B의 수준을 스몰 b라고 하면 이 A의 자유도는 A-1이 돼. 왜냐하면 이 편차를 계산할 때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도가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변동 A에 대한 제곱합 SSA를 계산할 때 이 A 관측치에서 A의 평균, A 수준에서의 평균을 뺀 거야 합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준수 A-1이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수준의 수가 B라고 스몰 b라고 할 때 B-1이 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교작용 효과에 대한 이 자유도는 A의 자유도와 이 라지 A의 자유도, 이 A인자와 B인자의 자유도를 곱하면 됩니다. 전체 자유도는 언제나 자료의 개수에서 1을 뺀 게 되겠죠. 1을 뺀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자유도를 다 더하면 언제나 뭡니까? 언제나 n-1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냥 분산 분석의 한 가지 예를 들어놔서 봅니다. 그러면 이때 A인자에 대한 제곱합 SSA, B인자의 제곱의 변동 SSB, A 곱하기 B에 대한 변동 SSAB, 그다음에 오차의 변동 SSE가 됩니다. 총 변동이 돼요. 왜 이 네 개는 다 더하면 SSD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분산 분석표가 틀렸느냐 맞았냐는 것은 이걸 자유도를 다 더하면 총 자유도가 나와야 되고 제곱합을 더하면 총 제곱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 평균은 그냥 우리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편차의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죠. 그러니까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제곱한 것의 평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MSA가 mean square죠. A. 그 다음에 MSB, MSAB, MSE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변동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오차에 해당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냐 작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변동 요인 A에 대한 제곱 평균이 오차 평균보다 얼마나 크냐 작냐라는 것을 따지려고 하니까 이 MSA를 오차 MSE로 나눈 게 바로 분산 B가 되겠습니다. 이 값들이 아주 크면은 이 변동 요인들의 유의성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산 분석법,
analysis of varianc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여러 모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일원 배치법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하고 분산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평균이 각각 뮤1, 뮤2, 뮤k인 K개의 정규 모집단이 있다 이 말이죠. K개의 정규 같이 모집단 1은 모평균이 뮤1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 두 번째 집단은 모평균이 뮤2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 K는 모평균이 뮤K이고 모집단은 역시 모분산은 역시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한 정규 분포다. 그래서 각각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각각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관측을 한 거죠. 표본에서 확률 변수 y11, y1, iy, n1 이게 첫 번째 모집단에서는 n1개를 뽑은 거죠. n1개를 뽑아서 관측한 거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는 n2개를 뽑아서 관측한 거고 J번째 모집단은 nj개를 뽑아서 관측한 거고 K번째 모집단은 nk개를 뽑아서 관측한 겁니다. 자, 우리는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뭐냐면 K개 모집단의 모평균 뮤1, 뮤2, 뮤K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뮤1, 뮤2, 뮤K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여기 기무가선 뮤1 이꼴 뮤1 되니 뮤2로 바꿔주세요. 뮤1 이꼴 뮤2 이꼴 뮤k 이꼴 뮤로 같다고 하는 기무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 관측 자료는 이 각 K개의 각 모집단에서 관측된 n개의 자료, n1개, n2개, nj개, nk개의 그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확률 표본을 관측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개 모집단에서 각각 N1개, N2개, NK개를 관측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각각의 처리 조건에서 실험을 이만큼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실험을 똑같다는 얘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법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거하고선 모형이 똑같습니다. 자료의 구조가 똑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N1개의 평균이죠. N1개의 평균은 이걸 다 더했다, 다 더해가지고 N1개의 합, 그런 뜻은 .1 해놨습니다. y.1. 이 닷은 이 앞에 첨자를 전부 다 더했다 이런 의미를 안고 있어요. y.1이라. 그러니까 y.1은 이 n1개를 다 더한 거고요. 이거를 n1개로 나눈 것 평균이죠. y.1 bar. 여기 보시면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nj개를 다 더해가지고 nj로 나눈 거죠. 그 얘기는 합 n.j를 nj로 나눈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n.j 바 이렇게 이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합이죠. 모든 관측치들의 총합이고, 이거는 뭐예요? IJ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IJ에 다 더한 게 되고, 이거는 I에 대해서 J에 대해서 다 더했다,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총 자력에서 N으로 나눈 겁니다.
총자력에서 n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nj 더하기 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마우스 커서를 잊어먹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평균이 뮤 j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j인 확률 표본 y 라지 y1j, y2j, ynj의 j 이와 같은 확률 표본의 관측값이 스몰 y1j, y2j, ynj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 yij는 어떻습니까? yij에서 뮤를 뺀 이 편차죠. 편차는 우리가 여기서 뮤를 뺐으니까 이건 뮤 j 집단의 평균 뮤 j하고 오차의 합인데 양면에서 뮤를 뺐으니까 이러한 등식이 성립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yij-뮤 즉 이 편차는 총 변동을 계산할 수 있는 이 편차는 그 전체 모평균과 집단 모평균과 전체 모평균의 차이하고 오차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총 변동을 나타내는 전체 편차는 yij 마이너스 이 전체 모평균은 y바 바로 즉 전체 표본 평균으로 추정할 수 있고 뮤j는 바로 j 집단의 평균, j 집단의 평균 y.j바하고 y바바 이러고 이걸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차는 뭐죠? yij에서 뭐죠? 그 j 집단의 모평균을 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인데 여기에 추정치를 생각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즉 yij 이제 오차는 여기서 이 추정이 돼가 이렇게 추정되어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렇죠? yij 마이너스 y바 이거는 전체 관측치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한 게 편차가 되겠고요. 이거는 j 집단의 표본 평균과 전체 표본 평균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오차로 이렇게 우리가 쪼개줄 수가 있고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요. 양변을 제곱해 다 더하면 시그마를 두 개를 다 붙이죠. 여기서 여기 그 시그마 i 꼴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이 n까지를 그 n을 전부 nj로 바꿔주세요. nj로 바꿔주세요. 여기 자리를요. 그래야지 원래 앞에서 제시했던 자료의 구조하고 같아지겠죠. 물론 이 그냥 n으로 놔두면 이때는 뭡니까? 각 집단에서 이 뽑은 표본의 개수가 다 똑같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노테이션하고 같아지려면 여기가 nj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n이 되면 안 되죠. nj로 전부 여기 n 서메이션 i 꼴 1에서부터 n까지 되는 n은 전부 nj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237쪽의 두 번째 수식이죠. 이게 두 번째 수식 요거를 저 한번 NJ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게 SST 여기 NJ까지예요. I 꼴 1에서부터 NJ까지, J 꼴 1에서부터 K까지 해서 요게 SST, 요게 SSB. 여기서 SSB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각 모집단 간에 between이라는 뜻으로서 B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SSB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SSE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분들 평균 계산해 가지고 차이 내 가지고 제곱해서 다 이렇게 더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손으로 계산할 때 이걸 좀 간편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I를 빼고 J에 대해서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요. 뭐 그 전개를 해가지고 간편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계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패키지가 없을 때에는 뭐 계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건 쉽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ST는 SSB, SSE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요거의 자유도는 뭡니까?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여기에 N은 뭐죠? 여기에는 이거는 전체 자료의 개수입니다. 전체 자료의 개수 N이에요. 여기에는 NJ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between 그룹 SSB에 대한 자유도는 이게 전체 그룹이 K개니까요. K-1이 되고요. 그 다음에 MSE의 자유도는 뭐냐? 이건 왜 그렇게 되죠? 전체 자료의 개수에서 N-1은 이런 K-1하고 더하기 뭐예요? N-K 같아져야 되죠? 그러면 K 없어지고 N- 이렇게 자유도는 쪼개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MSB는 자유도가 K-1, SSB에 대한 자유도가 K-2니까 K-1로 나누고 MSE의 자유도는 N-K가 되고요. 전체 자유도는 N-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곱평균을 구하고 이 MSB가 MSE보다 아주 크다면 그 크기를 비교하니까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F는 이렇게 나눗셈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분포 이론에 의해서 이 F0의 분포가 분자의 자유도가 K-1, 분모의 자유도가 N-1, 여기 책에 요 자리도 N-K로 바꿔주세요. K- 이게 지금 오타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F에 K-1 하고 N-K
F의 K-1, N-K로. 지금 이거는 어느 때 이렇게 되죠? 반복수가 N으로, 즉 각 그룹에서 N개씩 관측했다고 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는 지금 막 저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그런데 요걸로 바꿔주세요. N은 전체 자료의 개수죠. 전체 자료의 개수고, F절의 분포는 여기서 K-1, 분자의 자유도가 K-1, 분모자의 자유도가 N-K인 그런 F 분포를 따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여기 잘못됐죠. K 가로 열고 N-1이 아니고 N-K로 바꿔주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자료 실험 또는 K기의 모집단을 비교할 때 이 분산 분석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곱합은 두 개의 제곱합은 총 제곱합과 같아야 된다. 자유도도 각각의 자유도를 합하면 전체 자유도가 같아야 된다.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게 제곱평균이다. 오차 인자에 관한 제곱평균을 오차의 제곱평균으로 나눈 게 분산비고, 이 분산비의 값이 크면 유의수준이 주어지면 유의수준의 경계값 F알파보다 더 크면 우리가 기무가설 H는 뭐죠? 각 집단 간의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평균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 6.2.1을 보시면요. 예제 6.2.1을 보시면 4개의 공장에서 재봉틀의 20%를 랜덤하게 수출하여 고정 시간을 조사했어요. 그랬을 때 4공장에서의 재봉틀 고정 시간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같다라고 하는 게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미우제이들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여러분들 이제 엑셀을 이용하면 이 분산 분석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산 분석표를 얻을 수가 있고, 물론 이 B, SSE 이런 제곱합과 자유도는 금방 알 수 있죠. 공장 4개가 수준수에 해당하니까 4-1, 3이 되고, 전체 자료의 개수는 43개니까 43-1에서 42가 두 개 더하면 42가 되니까 오차의 자유도는 3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곱평균은 20.35를 3으로 나눈 값이고, 323.56을 39로 나눈 값이 8.296이 되고, 6.783을 8.296로 나눈 것이 F값이 되고, 이 F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이 5%라고 하면 0.05보다도 굉장히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F값이 아주 작으니까, 즉 분자의 자유도가 3이고 분모 자유도가 39인 그런 F분포에서의 0.05에 해당하는 경계값보다도 아주 작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근데 대개 이 유의 확률을 보게 되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즉 공장의 재봉틀의 고정 시간들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배집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제2번째 모집단에서 우리가 NJ기, 크게 NJ기인 확률표본을 추출한다 하는 것이 여러 모집단의 의견인데, 그냥 제2번째 수준에서 랜덤하게 이 총 N번의 실험 순서가 전부 랜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번째 수준에서 실험한 것에 해당하는 것만 딱 골라 갖다 놓은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2번째 수준에서 랜덤하게 처리된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첫 번째, 이거는 뭐 10번째, 이거는 뭐 이 100번째 이런 식으로 실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랜덤하게. 그럼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험한 결과만 딱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배치법에 의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2번째 모집단에서 크게 NJ인 확률표본을 추출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수가 K인 인자 A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총 N개, 즉 서메이션 NJ개의 실험 단위를 랜덤하게 배치하거나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치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배치법. 그러니까 전체 N개의 실험, 스몰 N개의 실험 단위를 N1개, N2개, NK개의 K개 그룹으로 랜덤하게 쪼개거나 또는 N번의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했을 때 그 실험 계획법, 즉 이런 배치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자 K의 수준수가 인자 A의 수준수가 K개다. 우리 실제로 이런 배치법에 의한 여기는 이제 K개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배치법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K개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런 배치법의 분산 분석에 들어가서 조사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요. 그래서 실험 전체 모평균은 제2번째 모집단들의 모평균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뮤1 더하기 뮤2 더하기 뮤 K까지 나누기 수준 K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 뮤J에서 뮤를 뺀 것을 우리가 알파 J라고 하면, 즉 제2번째 수준 인자의 제2번째 효과라고, 제2번째 수준에 대한 효과라는 의미에서 알파 J라고 한다면, 이 모평균 YJ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 모평균 뮤에다가 제2번째 수준의 효과에다가 오차를 더한 건데, 이거는 흡사 요가 똑같은 거죠. 뮤를 양쪽에서 빼는 요 앞에 여기죠.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모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이 넘어가 버리면 없어지고 뮤J가 결국은 뮤J면 이게 알파 J니까 알파 J가 되고 알파 J 대신 뮤가 1이 넘어 뮤 플러스 알파 J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설정한 이런 배치법 모형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기 모형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J라는 것은 제2번째 처리를 한 거의 효과죠. 그래서 인자의 우리가 주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의 합은 평균이니까 이게 뮤 J들의 평균이니까 이 합은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뮤 J들이 똑같다는 가설은 뮤 J가 똑같다는 가설은 뭐 같대요? 이 인자의 주요구가 없다, 0이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설은. 그래서 분산 분석표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배치법의 분산 분석표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 분석표 형태는 주어진다. 이와 같은 형태가 K의 모평균을 비교한 것 또는 이런 배치법의 분산 분석표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6.2.2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 배치법에 대한 거죠. 이제는 인자가 두 개인 거죠. 그럼 이제 두 인자 영향을 조사할 때인데 이제 두 인자의 수준 조합이니까 여기에 인자의 수준을 L개, B의 수준수를 K개라고 하면 총 처리 조합은 몇 개가 됩니까? LK개의 처리가 되죠. LK개의 처리 조합이 있게 되고 그 처리 조합, 각 처리 조합에서 R번 반복수를 똑같이 하는 경우죠. 물론 반복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디자인과 좀 이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각 처리 수준에서 R번씩 동일한 횟수의 반복 실험을 하는데 R이 1이면 뭐예요? 한 번만 실험하는 경우가 되죠. 각 처리. 그러니까 R이 1이라는 얘기는 총 실험 횟수가 LK번이 되겠죠. 그러면 총 반복수가 R번이라면 총 LKR회의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이 전부 완전하게 랜덤하게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원 배치법이라고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치법과 이원 배치법에서 쪼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이 각 처리 수준에서의 처리 조합에서의 평균 I, J, R을 그 세 번째 인덱스를 다 에 대해서 합한 거니까 Y, I, J 닷이라고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1 닷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 닷 이게 Y11 닷는 Y11 Y11 R까지 더한 것이 Y11 닷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을 다 더한 게 Y1 닷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전체 자료의 개수, 요 A1 수준에서 개수로 나눈 것이 Y1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두 개 붙어 있죠? 그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서 이런 배치법을 두 개로 확장했으니까 이제 처음자가 세 개가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YIJH라는 놈은 IJ 수준조합에서의 평균에다가 오차를 더한 것인데 여기서 뮤를 빼고 빼면 요 각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쪼개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뮤는 뮤 IJ I 닷 마이너스 뮤 닷 J 마이너스 뮤 그다음 뮤 IJ 마이너스 이게 한 번 빠졌으니까 이제 또 더해져야 되겠지. 두 번 빠졌으니까 더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빼고 이거 더해졌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 더해졌으니까 이거 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모양이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파 I, 베타 J, 그 다음에 알파, 베타 IJ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인자 A의 처리 효과, 인자 B의 처리 효과, 이거 상호작용 효과, 이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연 배치법의 선형 모형은 이 반복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복이 있는 경우. 선형 모형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자 A의 효과의 합은 0, B의 효과의 합은 0, 그 다음에 그 교작용 효과에서도 이 합은 0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반복이 즉 R이 1이면 이 교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하고 오차 효과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 섞여버립니다. 풀링돼 버려요. 합쳐져 버립니다. 이게요. 그래서 뮤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 플러스 여기 합쳐져 가지고 오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차들의 평균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대값을 구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전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기대값이 0이니까요. 이거의 기대값은 뮤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통째로 합쳐 오차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또 다른 그 입실론 기호를 쓰면 혼동이 될까봐 그냥 요거의 기대값은 요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기대값이 0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보시면 인자 A의 각 수준 AI에서의 모평균의 차이는 인자 수준 BJ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여기 보시면 B1 수준에서 차이 A1, A2, A3의 차이들을 보면 다 똑같죠. B2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차이나 B2에서의 차이나 다 같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A1, A2, A3의 차이가 B의 수준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 여기서는 이런 차이였는데 여기서는 이런 차이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교작용이 없다면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바뀌어져 버리면 이때는 교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작용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평행의 모습을 나타내면 교작용이 없는 경우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교작용이 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증하려는 것은 인자 A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인자 B의 효과가 있나 없냐, 상호작용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세 가지 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합은 당연히 SSA, A의 제곱합, B의 제곱합, 교작용, 이제 오차의 이런 네 개로 쪼개질 거고요. 네 개로 쪼개진 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인자 A의 자유도는 L-1, K, B의 자유도는 K-1,
교작용,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거는 두 개 곱하면 되고, 오차는 전체에서 이 세 개 빼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합, B의 제곱합, A 곱하기 B에 대한 제곱합, 오차 제곱합, 총 제곱합. 그래서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전부 이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고 오차 제곱합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 제곱 평균들을 다 나누죠. MSA 나누기 MSE, MSB 나누기 MSE, MSAB 나누기 MSE 이렇게 해가지고 F가 나오게 되고, 이것들의 분포는 각각 분자의 자유도가 L-1, 오차량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가 K-1, 오차, 이런 식으로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분산 분석과 패키지는 여기에 F 값이 나오고 유의 확률이 같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F 분포표를 이용해서 경계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반복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가 합쳐져 버리죠. 반복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고 오차항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텀이 없어져 버리죠. 교작용 텀이 없어지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산 분석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이 분산 분석표에 이 빈 칸이 나타나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복이 A의 인자수가 3개, B의 인자수가 인자 수준수가 2개, 2, 3, 6, 6개의 처리가 있고, 6개의 처리 중에서 각 처리에서 반복이 3번 일어난 거죠. 반복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A가 유격이군요. 인자 A가 유격이라는 인자인데 3 빼기 2에서 1이고요. 진동 2 빼기 1에서 1이 되고, 2 곱하기 1하니까 2가 되고, 총 제곱은 6, 3, 18에 17. 그래서 오차의 자유도는 17에서 5를 빼니까 12 해가지고 F값이 쭉 계산되어 있고, 이 F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제곱평균을 오차제곱평균으로 나눈 거죠. 18.5 나누기 0.944, 3.56 나누기 0.944, 17.056 나누기 0.944 해가지고 F값이 나왔고, 여기서 보면 유의수준 5%라고 한다면 인자 B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겠죠. 유의 수준이 5%보다 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요약한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요. 요 놈은 엑셀에서는 없습니다. 요거는 미니탭으로 그린 교작용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교작용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죠. 유의 확률이 거의 0.0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크로스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크로스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이 교작용도로부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교작용 효과가 유의할 때는 최적 조건이 A2, B2가 된다는 거죠. 요거죠. 요게 최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A와 B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때는 A2, B1.
이게 이제 최적 반응 조건 결정할 때 얘기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니까는 A2, B2가 최적 조건이 돼야 되겠고, 또 어디 갔어? A가 지금 세 가지에서 이게 제일 낮고 이게 제일 나은데, A만 생각하면 이게 제일 최적이고, B만 생각하면 이게 최적이죠. 근데 둘 중에 작은 게 B는 영향력이 좀 작으니까 이쪽 작은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작은 것 A2, B1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전 여기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때 최적 조건이 크로스돼서 제일 작은 건 여기니까요. 76이 돼서 이게 최적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6.3.2는 뭐 분산분석표 작성에서 둘 다 유의 확률이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